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세일즈의 결과는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정하고 똑같습니다.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헤빗, 쉽, 테크닉이에요. 먼저 좋은 활동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쉽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판매하는 상품, 나 자신에 대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크니컬 해야 돼요. 테크니컬 해야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활동 습관도 좋고 쉽도 충만한데 실적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낚싯대를 들고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낚싯대를 들고 고기를 잡겠다라면은 산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다로 가야죠. 바다로 간다라면은 물고기가 어디에 잘 노는지 포인트를 잘 찾아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적합한 낚싯대를 쓰고 미끼를 끼워서 입질을 하면은 어떻게 낚아챈다. 이게 종합적으로 돼야만이 낚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이 영업의 결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테크니컬하고 디테일해야만이 실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세일즈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일즈의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다. 먼저 기본부터 익혀라. 세일즈는 실적을 만드는 일이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잘 해야 한다. 주묵구구식 활동이 아니라 먼저 정형화된 세일즈 프로세스부터 익혀야 한다. 세일즈 프로세스는 세일즈의 기본기에 해당된다. 운동에도 기본기가 중요하듯이 세일즈에서도 기본이 중요하다. 또한 세일즈는 결코 이론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기본을 익힌 후 실전에서 부딪혀서 자신에게 적합한 세일즈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간혹 야구장에서 야구 선수들의 타격 자세를 관찰하면 정말 재밌다. 삼진을 각오하고 배트를 길게 잡고 홈런을 노리는 선수, 배트를 짧게 잡고 단타를 치고 베이스로 질주하는 선수, 우스꽝스러운 오리궁둥이 폼으로 치는 선수, 한쪽 다리를 들고 치는 선수 등 어떤 방법으로든 목표는 하나다. 제각각 살아서 베이스를 밟아야 한다. 세일즈도 마찬가지다. 자신에 맞는 최적의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부터 익혀야 한다. 기본을 바탕으로 한 응용만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실적을 담보한다. 백투더 베이직은 어떤 업종의 세일즈에서라도 성공의 철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세일즈의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다. 먼저 정도부터 익힌 후 자신만의 왕도를 찾아라. 세일즈의 왕도는 없어요. 세일즈는 수학 공식같이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영업 방식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세일즈의 정도는 있어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부터 익혀야 돼요. 기본을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자신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롱런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세일즈 프로세스를 익혀야 한다. 일반적인 세일즈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프로스펙팅, 가망 고객 발굴. 두 번째, 어프로치, 접근. 세 번째, 팩트 파인딩, 정보 파악. 네 번째, 프레젠테이션, 제안. 다섯 번째는 클로징, 계약 체결. 여섯 번째, 리펄드 리더, 소개 확보. 일곱 번째, 커스터머 서비스, 사후 관리. 이 7개의 단계를 하나하나 구분해서 기본기를 익힌 후 종합적으로 응용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실전 적용을 통해 스스로 검증을 해야 한다. 세일즈 프로세스는 세일즈의 종류나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일부 과정이 생략되기도 하고 더 세분화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형 세일즈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판매를 위한 푸시에 집중하면 되지만 대형 세일즈로 갈수록 프로세스를 더 세분화하고 판매에 앞서 상품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소형 세일즈란 상가나 노점 등에서 소액의 상품을 파는 일이고, 대형 세일즈는 지속적인 AS가 필요한 상품이나
장기간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고액의 상품을 파는 일이다. 소형 세일즈는 영업인과 상품을 별도로 여기지만 대형 세일즈는 영업인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형 세일즈는 구매 결정이 영업인 앞에서 곧바로 이루어지지만 대형 세일즈로 갈수록 충분한 토의와 검토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부서회의 및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기도 하고 CEO의 최종 결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형 세일즈일수록 최종 계약 체결까지의 프로세스를 한 단계씩 잘 진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먼저 계속과 진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등의 인사로 마무리되는 상담은 계속이다. 계속으로 끝난 상담은 실패한 상담이다. 다음 주 부서회의에서 이 부분을 보충해서 프레젠테이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과의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내일 제 아내에게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전의 결과를 만들어야 성공한 상담이다. 상담의 목표는 진전이며 진전이 없는 상담은 완벽한 실패다. 한 단계씩 점차적으로 진전시켜 최종 단계인 판매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세일즈 프로세스다. 먼저 단계별 기본을 익힌 후 자신에게 적합한 세일즈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 기본적인 판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형 세일즈는 이 7개의 단계를 좀 축소시킬 수 있겠지만 대형 세일즈로 나아갈수록 이 단계를 더 세분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과 진전의 개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상담을 하고 난 후에 고객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좋은 상담이 아니다라는 거, 이건 실패한 상담이에요. 이걸 계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확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진전을 시켜 나가야 돼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보충해서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임원회의 때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에포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진전이에요. 영업인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의 목적은 진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진전의 종착지가 판매예요. 이렇게 판매를 하고 난 후에는 그 고객을 사후 서비스를 잘해서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키맨으로 만들어서 무한 연쇄 소개법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거, 이게 판매 프로세스예요. 이 판매 프로세스는 세일즈의 기본이에요. 세일즈의 왕도는 없지만 정도는 있어요. 먼저 이 판매 프로세스를 한 단계 한 단계 세분화해서 기본을 익힌 후에 여러분의 방식대로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인은 팔아야 하지만 고객은 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하면은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매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구매는 시소 게임이에요. 구매는 시소 게임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소의 한쪽 면에 비용이 있고 다른 쪽 면에는 효용이 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든지 효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자는 가격을 낮추든지 효용을 높여야 판매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의 가격을 낮추는 전략은 누구든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종국에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판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이기 때문이다. 또한 영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 즉 상품의 가격은 변화시킬 수 없는 요소다. 따라서 영업인은 오로지 효용을 높이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구매는 시소 게임이에요. 한쪽 면에는 비용이 있고 한쪽 면에는 효용이 있어요. 구매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비용을 낮추든지 효용을 높여야만이 구매가 이루어져요. 비용은 제품의 가격이에요. 유형의 상품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그 가격이 비용이에요.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박리담의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싸게 많이 팔겠다라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박리담의 전략은 하책이에요. 이렇게 팔기만 팔고 오히려 미치는 장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 하더라도 비용을 낮추는 쪽의 전략을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영업인이라면 비용은 내가 손댈 수 없는 요소예요. 이걸 시비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영업인들은 자신이 파는 제품의 가격이 비싸서 팔기가 어렵다라고 넋두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시비 걸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비용이 아닌 효용을 높이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용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상품의 효용을 높여야 한다. 상품의 성능이나 효과에 앞서 상품의 가치와 스토리를 팔아야 한다. 전 국민의 피로회복제 바카스 광고를 떠올려보자. 광고 어디에도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없다. 오랜 시간 바카스의 메시지는 딱 하나, 힘내자 였다. 대다수의 제약회사에서 수많은 드링크 음료를 판매하고 있지만 50년이 넘도록 바카스가 독보적인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비결은 바로 이 가치를 전달하는 스토리의 힘이다. 바카스는 업무에 지친 셀러리맨에게도, 시련의 아픔으로 방황하는 청춘에게도, 진상 고객을 응대하는 콜센터 직원에게도 힘내자라고 말한다. 초코파이는 포장에 정의라는 스토리를 심었고, 일본의 아이모리 사과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며 수험생에게 비싸게 팔았다. 외제차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팔아야 하고, 캠핑 장비는 든든하고 멋진 아빠의 이미지를 팔아야 하며, 명품 백은 100년을 이어온 장인정신을 팔아야 한다. 또한 상품의 다양성을 팔아서 효용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볼펜의 본질은 필기 도구지만 다르게 팔 수도 있다. 손으로 볼펜을 돌리면 놀이기구가 될 수도 있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명상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호주머니에 꽂으면 액세서리가 되고, 책장에 세워두면 장식품이 될 수도 있다. 엉뚱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상품의 다양성을 파는 것 또한 영업인 각자의 능력이다. 상품의 가치를 팔고 상품의 다양성을 팔아서 효용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는 어떤 영업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상품의 다양성을 높여서 이 상품의 효용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무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업인 자신의 효용을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대가 되면 온라인상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인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대면 채널의 매출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온라인상에서 모든 회사들은 자사 제품이 가장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게 노출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는 오히려 옥석을 가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영업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소비자들은 내심 영업인에게 제대로 컨설팅 받기를 원하고 온라인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색다른 구매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 디지털 시대의 영업인은 고객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상품이다. 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계약,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영업인 자체가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춘 매력적인 상품이 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다. 다양한 채널에서 수많은 유사 상품을 팔고 있다. 인터넷 홈쇼핑에서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상품도 굳이 영업인에게 구매해야 하는 이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영업인은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효용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영업인 자체가 또 하나의 상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1+1으로 상품을 구매한다. 상품 플러스 여러분들을 구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아, 이 영업인은 전문가답구나. 이 영업인은 신뢰가 가구나. 이 영업인은 진정으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이 영업인은 AS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이 영업인에게는 왠지 모르게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전달력이 세일즈 테크닉이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 그 자체를 즐긴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미래를 경험이 움직이는 시대라 말한다. 사람들은 이제 물질을 소유하기보다는 좋은 경험을 원한다. 물건은 구입 후부터 실증이 나지만 좋은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인은 고객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보다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훌륭한 영업인은 상품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팔아 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당신이 파는 상품에 경험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끼워서 팔아라. 영업인은 상품의 효용과 자신의 효용을 고객에게 전달해 구매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 효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업인의 역할이 정보 전달자에서
가치 전달자로 바뀌어야 한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그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없으면 구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가치 전달력이 바로 세일즈 테크닉이다. 유능한 영업인은 가치가 가격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이다. 유능한 영업인은 가치가 가격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이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구매는 시소 게임하고 똑같다. 비용 대비 효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비용은 가만히 두고 효용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 효용 이꼬르는 가치다. 상품의 가치와 영업인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된다. 이걸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전달해서 구매로 연결시키는 게 세일즈 테크닉이에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능한 연기자가 돼야 돼요. 연기자들을 보세요. 배역이 정해지면은 대본을 외우죠. 감정을 실죠. 시연을 해서 NG가 나면은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은 NG가 없잖아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을 만났을 때 기성정결의 시나리오를 외우고 고객이 나올 수 있는 거절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외우고 감정을 싣고 그 다음에 자료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서 만든 자료에 기가 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던 화법이 기가 실리는 거거든요. 이 기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기에 의해서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상품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치 전달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유능한 영업인은 가치가 가격을 이기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